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47차 안건은 채널A의 특집 프로그램 추적 2019 김한솔 망명정부입니다. 채널A는 4월 17일 김한솔 망명정부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은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자유조선은 김정은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고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등 반북한 행동을 본격화한 의문의 단체입니다. 채널A는 자유조선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내세워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면서 자유조선 임시정부가 실체가 명확한 북한의 대안정부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방송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대부분 채널A 자사의 패널들과 익명의 탈북자들의 추정뿐이라는 겁니다. 베일에 쌓인 단체를 무리하게 띄워주려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자유조선이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실질적 위협, 북한 붕괴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단체는 매우 신중하게 다뤘어야 하는데요. 채널A는 오히려 북한 붕괴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보도했습니다. 채널A의 이상한 특집 프로그램 직접 확인하시죠.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공개 경고장을 던진 자유조선.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전복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인도주의에 반하는 막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의 권력에게 맞서고자 일어선다. 광복이라는 밝은 빛이 평양에 다 다르는 날까지 인민을 압제한 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이다. 체제 속에서 이 선언문을 듣는 자들이여, 압제자에게 저항하라. 이 체제 내에서의 시간을 100년 전으로 되돌린 듯 흑백의 한복을 입은 여성이 비장한 목소리로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잔혹 행위에 사용하려는 이들과 북조선의 자유를 향한 외침, 3대 세습 독재에 맞서 싸우려는 세력들이 모여 망명 정부를 선포한 것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3대 세습. 내부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항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조선 분들의 결론은 뭐냐? 비폭력적인 투쟁을 방법해서는 10년, 20년, 한 세기가 가도 북한 정권 붕괴 못 시킨다. 그러니까 자유조선은 새로운 방식으로 리즘 체인지를 할 거다. 이렇게 자기 목표를 공개적으로 지금 들고 나가고 현실적으로 스페인 대사관에 가서 이제 했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때와 달라진 건 붕괴를 앞당기기 위해 강경파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이 처참히 처형당하자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힘을 모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장성택이 가는 행적마다 이런 북한의 숙청과 처벌을 거듭하면서 많은 그 처벌을 받고 또 피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단순한 탈북자가 아닐 거라는 신빙성 있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공작원들 출신들, 공작 활동을 했던 사람들, 해외 공작했던 사람들. 오씨나 최씨 이런 사람들, 자제분이나 황씨 이런 자제분들이 인민무력부라든가 보위부라든가 중앙당 쪽에 그 동창생들이든가 그러니까 부모 때부터 다 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 게다가 북한 내부에도 자유조선 구성원이 이를 도모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대내도 아마 모름지기 철저히 오픈이 되지 않은 사이다 하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대내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습격 사건이 벌어진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도 자유조선 측근이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대사관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스페인인 북한 외교관들이 바보입니까? 문을 함부로 열어주게? 비행기 티켓을 사주고 차량을 동원해서 치러 오고 어느 호텔에 데려다주고 어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건 현지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유조선은 국가로서의 출발을 알린 셈입니다. 현재 자유조선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겁니다. 비자 발급 비용은 가상화폐 1이더리움, 현재 시세로 15만 원 수준. 가상비자의 유효기간은 2029년 3월 1일까지. 이는 10년 내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채널A가 자유조선 임시정부의 근거로 든 것은 자사 단골 패널과 익명 탈북자의 추정들 뿐입니다. 이런 주관적 예상을 모아 자유조선의 실체를 탈북자 단체를 넘어서 북한에도 세력이 있는,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묘사한 거죠. 채널A는 여기다 음성 대역을 동원하여 자유조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인터뷰했는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자유조선은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를 자유조선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세계 각국에 있는 동포와 결집한 탈북민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거주 탈북민 그 어느 누구와도 연계를 갖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니 자유조선을 거론하는 탈북민과 우리 조직을 사칭하는 자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언론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즉 채널A는 자유조선이 믿지 말라고 하는 탈북민들과 자유조선을 사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익명의 관계자로 자유조선의 실체를 보여준 셈이죠. 자유조선 임시정부의 실체를 보여준 부분은 더 황당합니다. 여기서도 채널A 패널 김정봉 씨가 등장했고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와 동일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단순 검색만으로도 상해 임시정부와의 비교가 얼마나 부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출범 당시 현재의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을 통해 헌법과도 같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및 육부 장관 등 행정부를 구성 및 공표했는데요. 이는 삼권 분립을 기초로 한 민주공화제 체제의 수립을 선포한 것으로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임시정부, 망명정부의 기본 요건들입니다. 그러나 자유조선은 임시정부 건립을 선언한다는 스스로의 선언문 이외에는 그 어떤 요소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가 자유조선 스스로도 보여준 적 없는 임시정부의 실체를 만들어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널A는 마치 자사 취재진에게 자유조선이 부탁을 직접 해온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자유조선은 취재진에게 이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독점적 권력을 반대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자들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암살과 테러의 대상이 되며 북한 정권은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도 꺼리지 않는다. 혹시라도 우리 단체 구성원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더라도 신원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사실 진행자가 읽은 그 부탁은 이미 한 달 전인 3월 17일 자유조선이 홈페이지에 모든 언론인들께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채널A가 그대로 가져와 짜깁기하고 취재진에 전한 부탁이라고 전한 것이죠. 물론 언론인에게 전한 부탁은 맞지만 제대로 보도하고자 했다면 자유조선이 한 달 전에 모든 언론인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밝혔어야 합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부실함이 발견되는 채널A의 자유조선 임시정부 특집 프로그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